안녕하세요. 이야기튜브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엄청난 산유국으로 만들어줄 제7광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7광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7광구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도상에 표시된 지역이 7광구라고 하는 지역이고 위치를 보면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워 보이는 대륙붕 지역입니다. 과거에는 대륙북면 장론이 우세했던 국제정세에 입각하여 1970년 5월 한국이 먼저 7광구 영유권 선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이에 반대하였지만 1958년 제정된 국제대륙붕 조약에서 소유권은 그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에 영유권 주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한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68년 유엔 아시아개발위원회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7광구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술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살기에 바빴으며 경제력 또한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1974년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어 일본과 협력하여 개발하기로 합니다. 초기 일본과 공동으로 탐사를 했지만 일본 측에서 돌연 탐사를 중단합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협정 당시 두 국가 중 단일 국가만으로는 탐사하지 않는다는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자본이나 기술이 없었던 한국은 개발을 중단했고 7광구는 3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82년 등장한 국제해양법 때문으로 연안국으로부터 200캐리 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포함되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7광구를 한국의 영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일 대륙붕 협정은 앞으로 8년 뒤인 2028년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며 7광구 지역의 모든 것을 일본 혼자 독식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남은 8년의 시간 안에 개발을 추진하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이 자체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이 되며 중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이 구역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작 탐사 시도도 못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이미 석유 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7광구를 공동광구로 설정하던 1974년부터 상하이 해양지질조사국을 시켜 7광구 동쪽의 제주분지에 대한 탐사에 들어갔고 9년 후인 83년 평으로 해저유전에서 경제성 있는 원유와 가스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중국은 탐사 지역을 확대하여 보은정 유전, 춘유 유전, 소흥 유전을 또 찾아냈습니다. 중국이 7광구 바로 옆에서 원유를 뽑아 올리고 있다면 원유를 담고 있는 이 저류층은 중국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광구에서부터 7광구 사이에 걸쳐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이 석유를 다 뽑아 올린다면 우리는 눈 뜬 채로 석유를 도둑맞는 셈이 됩니다.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인 7광구는 서울의 약 124배에 이르는 면적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5,60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실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당당히 산유국 대열에 들어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